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 연준의 잭슨 홀 미팅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라는 건요, 미 지방 연방준비은행 중에 하나인 캔자스 시티 연준이 1978년부터 와이오밍주 잭슨 홀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서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을 말합니다. 올해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8월 27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3일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진행했고요. 올해는 기간도 하루로 축소해서 열렸습니다. 이 미팅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죠. 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회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잭슨 홀 위치입니다. 와이오밍주가 여기 있고요. 잭슨 홀이 여기 있죠. 그리고 잭슨 홀 바로 위에 유명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위원 중에 몇 분이 약간 매파성 발언을 했어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빨리 가서 잭슨 홀 미팅 전에 주식시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잭슨 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망하느라고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한국 증시는 8월 달에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6개월 차트인데요. 8월 4일 날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단기간에 6.7%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6.43%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코스피 주가가 지금 121선 여기에 걸쳐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이 121선을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반등할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 지난 지금 주가를 보면요, 121선을 깨고 내려와서 201선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그 20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약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아래 연두색이 201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올렸죠. 0.5%를 15개월간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주택시장 등 자산 버블이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하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호조라는 자신감 속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니까 당일날 신문에서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한 영끌족은 어떡하나 걱정하는 기사가 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당일날 아파트 값이 지금 6주 연속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 자산 시장이 계속 뜨겁다고 하는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많은 빚을 낸 사람들, 서민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는 기사와, 또 한쪽에서는 자산 시장이 너무 지금 뜨겁다고 하는 양극단적인 현상들이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잭슨 홀 미팅 결과가 나왔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날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파월이 굉장히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고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이제 하겠다고 공식화했어요. 그러나 이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자산 매입을 추가로 공급을 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 충족까지는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발언에 시장은 안도하고 당일날 많은 자산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유동성 파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P 500 주가를 보면요, 올 1월부터 8월 27일까지 21.8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값 주간 차트인데요, 8월 넷째 주 지난주에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해서 4주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기죠. 은 가격 선물 주간 차트입니다. 이것도 잭슨 홀 미팅이 있었던 8월 넷째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텍사스 원유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지금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서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정이 폐쇄될 수 있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오르긴 하고 있지만 8월 넷째 주가 14개월 내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식 가격도 그렇고요. 금값, 은값, 원유 가격 모든 것이 8월 넷째 주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그 마지막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외인이 팔고 있는데요. 8월 25일 날 기사니까 이제 24일 날 11일 만에 외국인이 샀다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줄곧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이 지금 32%대로 내려왔습니다. 역대 가장 낮았던 지분율이 31%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팔 만큼 다 판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살 일만 남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만큼 올 1월부터 지금 외인들이 줄곧 우리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죠. 자, 올해 외인 매도액이 얼마가 되는지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1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30조를 팔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약간 남짓한 액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외인들이 31조 원을 팔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번 회의는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많은 관심을 끌게 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매파성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긴장을 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유화적인 스탠스를, 입장을 연준이 취했다는 걸 시장이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자산시장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죠. 사실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것은요, 경제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확 꼬꾸라졌죠. 그랬기 때문에 비상적인 조치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 것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테이퍼링은 사실 경제 정상화를 의미하고요.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면, 지원해 주는 것을 끊으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한국 8월 20일까지 그 통계로 보면 한국은 계속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죠. 지금 20일까지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난 8월 대비해서 지금 40%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올해 외국인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31조를 매도했지만요, 채권시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외국인들이 120조를 들고 있는데 올해 현재 195조 이상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75조 이상을 채권시장에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이 우리 채권시장에 들어와서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국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 시장에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를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변정규 미주호 은행 자금실 상무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분이죠. 자,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런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한국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외국인도 주식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배의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팩트를 참고할 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은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혜와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훌륭한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재를 살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절실히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리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부단히 훈련하고 또 노력하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좋은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